도내 면 단위 지역엔 병원이나 의원, 약국을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이런 곳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며 희망을 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공중보건의로 계시는 분들인데요. 오늘 사람과 경남에서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사와 함께 현재 하시는 일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월부터 경남 합천군의 초계면 보건지소에서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로 근무 중인 한의사 조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초계면 보건지소 내의 전반적인 한의과 진료와 건강 증진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쉬는 날에는 한 사람의 합천 주민으로서 한적하면서도 지루하지 않은 시골 라이프를 즐기고 살아가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한의학을 공부하게 되신 걸까요? 네. 저는 제 인생 멘토이신 저희 부모님께서 한의사로 근무 중이세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한의학을 많이 접하면서 자라왔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크고 작은 사고로 다치거나 아플 때도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별탈 없이 회복한 경험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만으로 한의사를 제 직업을 결정한 건 아닌데요. 사실 저는 과학자나 아니면 방송 기자라든가 아니면 교사 등등 하고 싶던 일이 정말 많았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 후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요. 근데 부모님과 이 일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의 공통점이 다른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의사라는 직업이 이런 면에서도 적합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때부터 한의사라는 꿈을 꾸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공중보건의로 어떻게 복무하게 되신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네. 공중보건의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공중보건의가 무엇인지 생소하실 분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공중보건의는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중에 군복무를 완료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면서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보건소나 보건지소, 지방공사의료원, 병원선, 국립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근무를 수행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보통 대학에서 6년 이상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대학생활 도중에 군대를 다녀오지 못하고 졸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경우에 대부분 공중보건의로서 군복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에 해당이 돼서 공중보건의로서 근무하게 되었고요. 네.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 근무를 하게 되고요. 저는 그래서 합천에서 보건지소 업무를 담당한 지 현재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합천 라이프 시작한 지 3개월 되셨군요. 네네네. 어떠세요? 합천에서 지내보니까? 사실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합천에 자주 오지도 않았고 합천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아주 어릴 때쯤에 그나마 합천에 해인사가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해인사를 한번 간 경험 빼고는 그렇게 생각이 나질 않는데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합천에 발령을 받았을 때는 3년 동안 심심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했는데 네. 막상 와보고 나니까 합천에는 해인사뿐만 아니라 이제 매년 봄에 철쭉제로 유명한 황매산이나 네. 아니면 1900년대 배경으로 영화에 나올 법한 건물이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영산 테마파크 등 가볼 곳도 많고요. 또 공원이나 박물관, 체육관, 영화관 등 주민 편의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어서 네. 많이 놀랐던 경험이 있고요. 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초계면 같은 경우에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운석 충돌로 만들어진 분지 지형이라고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근처 높은 산에서 올라가서 이제 분지 지형을 바라보니까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합천은 놀러 오기에도 살기에도 정말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3개월 사이에 합천의 매력에 푹 빠지셨네요. 선생님께서는 현재 어떤 업무들 하고 계신가요? 저는 주요 업무로는 이제 보건지소 안에서 한의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이제 보건지소로 내원하시는 분들한테 침이나 뜸, 부항 시술을 해드리고 한약 처방도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전화를 통해서 건강 상담이나 생활 지도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달부터 합천군에서 찾아가는 한방 장수 교실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렇게 보건지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건강 증진 업무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방금 찾아가는
한방 장수교실 운영하고 계신다고 네네. 하셨는데 어떤 교실인가요? 아, 네. 찾아가는 한방 장수 교실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한의학 건강관리 프로그램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점인데 이제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요. 네. 농촌 지역 특성상 보건지소에 직접 찾아오시기 곤란한 경우가 좀 많아요. 아, 거리 때문일까요? 네네. 거리도 그렇고 이제 뭐 교통수단도 좀 마땅치 않으셔서 잘 네. 오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9개 면의 한의과 공중보건의 선생님들께서 직접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방문해서 어르신들께 뇌졸중이나 심뇌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의 예방 교육과 실습, 그리고 진맥이나 스트레칭도 해드리고 있고요. 네. 또 개인적으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개인 상담도 함께 해드리고 이제 사상 체질을 바탕으로 체질변 많은 음식이나 피해야 될 음식, 아니면 또 취약한 장기 등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요즘 또 조심해야 되는 이제 날이 좀 더우니까 온열 질환 예방 교육도 하고 있고, 네. 또 보건소 영양사 선생님들도 오셔서 이제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영양 교육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1월까지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네. 이후에 11월부터는 전문 강사를 초청을 해서 곡선도나 단전호흡을 병행한 한의학 기공체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주 유익한 교실입니다. 네. 어르신들 이렇게 직접 찾아뵈면 선생님께 어떤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직접 찾아와서 건강교육을 진행하니까요. 일단 아무래도 거리가 멀어서 찾아오지 못한 어르신들께서 또 집중도 너무 잘해주시고 또 도움이 너무 많이 됐다고 또 좋아해 주시고요. 네. 그 외에도 제가 어르신들 분들께는 거의 손잡벌이거든요. 아, 그렇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공부 열심히 해서 한의사 돼서 이제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다. 네. 뭐 고향 어디냐, 장가는 갔냐 이런 네. 여러 가지 많이 물어봐 주시고요. 또 많이 예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또 이후에 보건지소로 또 어떻게 진료를 받으러 오시게 되면 더 많이 반가워해 주세요. 네, 얼마나 반갑고 또 예뻐 보일지 모르겠어요. 네. 찾아가는 한방 장수 교실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좀 교실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요. 네. 방송 통해서 좀 짤막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뇌졸중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을 많이 앓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뇌혈관이 막혀서 또 뇌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감소해서 뇌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을 뇌졸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흔히 중풍이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뇌졸중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제 후유증이나 연고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발생 초기에 뭐 한쪽 얼굴이 마비가 되는 증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한쪽 팔다리가 힘이 잘 들어가지 않으면서 처지는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 평소보다 말이 잘 안 나오고 발음이 어눌하거나 그런 증상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129에 전화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네. 그 외에도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의식 소실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이제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증상들이 나타났다가 그냥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럼 내가 잠시 몸이 안 좋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몇 주 뒤에 또 다시 재발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예.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한의학 진료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네. 오시면 어떤 진료들 많이들 받으세요? 이제 저희 보건지소를 예시로 들면요. 네. 저희 보건지소에서는 보통 하루에 5명에서 10명 정도 방문을 하셔서 네. 진료를 받으시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허리나 무릎, 어깨, 그리고 팔다리 등의 근골격계 통증이나 근육경련으로 인해서 오셔서 침이나 뜸, 부항, 온열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그 외에도 뭐 급작스럽게 소화불량이 생기셨다거나 감기, 근만성 비염, 불면증 등의 질환에도 침 치료와 한약 처방을 병행해 해드리고 있고요. 또 증상 호전을 위해서 이제 진료실에 와서 치료를 받는 것 외에도 평소 생활 습관을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네. 생활 지도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또 요즘 같은 여름철에 네네. 온열 질환 때문에 방문하는 어르신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출연을 하셨으니 네.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한의학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새 날씨가 상당히 덥죠. 네, 너무 더워요. 네, 그래가지고 더위 때문에 또 몸에 이상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런 온열 질환을 더울 서자를 써서 서병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무더위로 인해서 체내에 열이 축적이 되고 나가지는 못하고요. 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려서 체내 수분이 아무래도 땀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종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력이 떨어지는 증상 등이 있습니다. 또 흔히 더위를 먹으면 입맛이 없다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처럼 더운 여름철에는 식욕저하가 발생하기도 쉽고요. 소화불량이나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질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의학에서 서병 치료는 몸 안에 열을 내보내고 체내 수분과 기력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여름철에 이제 쓸 수 있는 한약 처방으로는 생맥산 등이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여름 좀 건강하게 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그리고 노인분들 네. 어떤 것들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이제 햇빛이 뜨거우니까 이제 그런 온열 질환 및 피부 질환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제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해서 햇빛을 꼭 차단해 주시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시고 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또 하루 중에 가장 더운 12시에서 이제 오후 5시 사이에는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또 주변에 경로당 등의 무더위 쉼터가 지정된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곳을 확인하셔서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주변 가족이나 친척, 이웃들의 건강 상태를 자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외에도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의 냉방기 이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냉방병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제 실내에서 일할 때는 실내외 온도는 5도에서 6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이제 냉방기 온도를 조정을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이제 실내에는 긴 옷이나 담요 등을 구비하시고요. 또 일정 시간마다 환기를 꼭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제 또 고온다습하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식중독도 조심해야 될 질환 중 하나인데요. 네. 음식을 조리할 때는 항상 손을 먼저 씻고 되도록 음식을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물도 꼭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생선이나 해산물, 가공식품, 우유 등의 유제품은 특히 상하지 않았는지 자주 확인해 주시고요. 바로 드시지 않는 음식은 냉장 및 냉동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만 지켜도 아주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공중보건의로 근무한 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언제 보람을 느끼세요? 아무래도 이제 아프신 지 좀 오래돼가지고 처음에 진료하러 오셨을 때는 증상이 호전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긴가민가 하셨던 환자분들이 가끔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진료를 몇 번 받으신 뒤에 많이 좋아졌다라고 웃으면서 오실 때가 있을 때 네. 그때 가장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아직은 이제 초보 한의사다 보니까요. 사실 실력이 많이 부족하고 공부할 것도 많아서 때론 업무가 좀 힘든 부분도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치료해 주셔가지고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오히려 제가 더 힘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예전에 저에게 진료 받으신 분이 이제 주변에 다른 분들한테 저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또 보건지수에 처음 진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요즘 조금 늘고 있어가지고 네. 또 뿌듯합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오늘 이렇게 출연을 하셨는데요. 방송 통해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한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걸 처음 아시게 된 분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네, 정말요. 네, 그래서 저한테 처음 진료 받으러 오셨던 분들도 아무래도 보건지소에 한의과 진료실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요. 오늘도 저희 합천군 이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전국 여기저기에 많은 한의과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주변에 한의과 진료가 가능한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한의과 공중보건의에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제대 이후에 어떤 한의사로 성장하고 싶은지 또 선생님의 계획도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이제
병을 치료하고자 하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단순히 몸이 아파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마음의 병까지 함께 생기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씩 저한테 뭐 짜증도 내시고 또 불편해 하시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저는 그런 분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한의사로 성장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아, 마음까지 멋지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경남의 공식 질문 드릴게요. 네네. 조현우 선생님께 경남 어떤 곳인가요? 언제든지 찾아와도 저를 반겨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제가 경남 밀양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고향에 있었을 때도 있지만 이제 학생일 때는 이제 공부하면서 경남을 떠나 있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공부하다가 힘들어서 또 쉬고 싶어질 때 항상 경남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재충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때 갔던 장소, 모든 장소, 또 모든 순간이 좋은 기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든 순간에 경남에 와서 이제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현재 경남에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경남으로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저처럼 힘든 일 잘 이겨내시고 또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한 사람의 의료인, 한 사람의 한의사로서 그 행복과 건강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네, 오늘은 합천군 초계면 보건지소의 조현우 공중보건의 한의사를 만나봤습니다.